중국과 일본은 참 다양한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양국 모두 많은 재벌들이 있었고 또 사회 전반으로 다양한 사업 분야에 참여하여 각국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죠. 2차 세계대전 전에 일본에는 여러 자이바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자이바스 중 하나는 미쓰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는 미쓰비시 모터스를 살펴볼까요? 1870년 미쓰비시는 배를 생산하는 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나아가 1917년에는 일본에서 최초로 대중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했죠. 이탈리아 피아트 티포 3를 바탕으로 만든 4도어 7시터의 모델 A가 판매됐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들과는 달리 전부 수작업으로 만들어져 훨씬 높은 가격으로 판매돼야만 했는데요. 이 때문에 부유한 정치인과 부자들을 위한 자동차이면서도 그들조차도 쉽게 살 수 없는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인해 1921년까지 고작 22대만을 생산하고 말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야 미쓰비시의 두 번째 자동차가 탄생하게 됩니다. 1960년에 공개된 미쓰비시 500까지 40년이 넘는 간격이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그동안 아무런 시도가 없던 것은 아닙니다. 일본 정부의 지시로 1934년에 PX33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미쓰비시가 이번에도 새로움을 추구했는데 그 와중에 일본 최초의 사륜구동이자 최초의 세단이 등장합니다. 다만 1937년에 세단보다는 트럭과 버스가 필요 차량 우선순위로 오르게 되면서 PX33 프로젝트를 4대만 만든 채 중단하게 됩니다. 다시 60년대의 미쓰비시 500을 얘기하자면 먼저 10년 더 뒤로 가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연합국은 일본 군수산업의 큰 축이었던 미쓰비시 중공업을 찢어놓으려고 하죠. 그래서 1950년에 연합국은 미쓰비시를 3개의 지역회사로 분리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서일본 중공업, 중일본 중공업, 동일본 중공업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10년 뒤에 신미쓰비시 중공업으로 명칭을 바꾼 중일본 중공업이 미쓰비시 500을 생산하게 된 겁니다. 1962년까지 생산된 이 자동차는 가벼우면서도 아주 튼튼했고 작은 엔진을 가지고도 1962년 열린 마카오 그랑프리의 750cc 미만 부분에서 1위부터 4위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1964년에는 분리된 미쓰비시 3회사가 드디어 합쳐지고 1970년에는 성공적인 사업을 유지한 자동차 사업부가 미쓰비시 모터스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3사합병과 미쓰비시 모터스를 설립하는 사이 500의 후임은 콜트 600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미쓰비시 500의 콤팩트카 비전을 유지한 콜트 600은 1962년에 첫 공개가 이루어진 후 다양한 모델 생산을 통해 1971년까지 살아남았습니다. 1970년에는 콜트 모델이 미라지로 교체가 됩니다. 유럽과 호주 한정으로 1980년대까지 콜트라는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한 미라지라는 모델은 역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시장에 따라 불린 이름이 달랐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치 콜드라는 이름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랜서와 같이 공개와 판매를 진행하는데 이 두 차종의 경우 스타일 차원에서 작은 변화만 있었죠. 이 비슷한 듀오의 행보는 2000년까지 유지되지만 그 해에는 새로운 미라지 모델을 공개하지 않고 오래전에 중단된 콜트로 되살리게 됐는데요. 2013년부터는 다시 미라지의 이름으로 돌아오게 되고 요즘까지도 계속해서 쓰이게 됩니다. 미라지와 비슷한 등급의 모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앞서 말한 랜서입니다. 미쓰비시 차종 중에 제일 유명한 모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72년에 처음으로 판매된 이 모델은 35년 동안 600만 대 판매고를 올리는데요. 1980년대 중반까지는 독립 설계된 랜서와 미라지를 바탕으로 설계된 랜서가 함께 생산됐지만 1987년부터 2000년까지는 미라지를 바탕으로 설계된 랜서만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단종된 2017년까지는 다시 독립 설계된 랜서만 생산하다가 최근에 랜서 EX라는 이름으로 랜서 모델을 유지하게 되죠. 특히 1990년대 초반부터 2016년까지 생산된 랜서 에볼루션도 비슷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애정이 듬뿍 담긴 별명 에보라고 불렸던 이 자동차는 처음에는 일본 한정으로 판매하려고 했지만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아 해외에도 수출하게 되는데요. 이후 2016년 단종된다는 소식에 온 세상 에보 마니아들이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성공적이었던 또 다른 미쓰비시 자동차는 바로 갈란트였습니다. 1969년에 처음으로 생산된 이 갈란트는 1987년까지 컴팩트카로 나왔었는데 그 후에 미드사이즈카로 디자인이 변경됩니다. 시간이 흘러 인기가 줄어들자 2015년에는 다시 컴팩트카로 돌아왔지만 2017년 결국 단종됩니다. 그 다음의 대표적인 모델은 2010년대 들어 생산을 중단한 미니카였습니다. 미니카의 선임 모델인 미쓰비시 360이 1961년에 등장하는데요.
1년 뒤에 라이트 트럭이었던 360의 업그레이드 세단 버전이 바로 미니카였습니다. 일본 내수 시장을 겨냥하여 만든 차종이었지만 1984년에 등장한 5세대부터 해외 수출을 시작했고 특히 필리핀에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2011년에 단종된 미니카의 후속 모델 미쓰비시 EK는 2001년 판매를 개시하자마자 신기록을 써내려가게 됩니다. 우수 디자인상도 받고 일본에서 미쓰비시 자동차 판매량에 정점을 찍게 해줬죠. 최근 2018년에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탄생하는데 역시 일본 시장에서 계속해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쓰비시는 고급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고급 세단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작게나마 가지고는 있었죠. 모델 A 이후로 미쓰비시의 첫 고급 자동차는 데보네어였습니다. 1964년에 탄생한 이 자동차는 무려 30년 동안이나 생산됐는데요. 콤팩트카 전문 브랜드라는 세간의 인식을 가지고 있던 미쓰비시가 단순히 데보네어를 통해서 이미지를 바꾸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델 A처럼 미쓰비시 임원들만 이용하다가 3세대가 되고 나서야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한 시장 진출의 선두 역할을 맡긴 모델이 1999년에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선두 역할과 함께 큰 기대를 걸고 내놓은 미쓰비시 프라우디아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생산됐지만 기대와는 달리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합작으로 만든 이 프라우디아가 현대자동차 버전인 에쿠스에게 모든 관심을 뺏기게 되면서 3년 동안 고작 1227대만 생산됩니다. 이에 2012년 닛산 푸가를 바탕으로 프라우디아 2세대를 만들어내놓지만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말았죠. 결국 미쓰비시는 고급 자동차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됩니다. 자, 이제 어두운 얘기는 치우고 미쓰비시의 에너지가 흘러 넘쳤던 부분을 얘기해보죠. 미쓰비시가 랠리 분야에서 쌓은 기술적 업적을 말하자면 먼저 파제로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982년에 탄생한 미쓰비시 파제로는 애초부터 판매량에서도 랠리에서도 훌륭한 기량을 뽐내고 있었는데요. 3년 만에 세계 최고의 랠리에서 1등을 하고 2000년대 초반에는 기록적인 7년 연속 우승까지 합니다. 이 덕분에 SUV 시장에서 큰 유명세를 떨치게 되고 우승한 다음인 1986년부터 폭발적인 해외 수출을 기록합니다. 물론 출시 1년 뒤인 83년부터 해외 수출이 내수 시장을 뛰어넘고 있었고 이 기조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90년대 중반부터 미쓰비시가 친환경 테크놀로지에 큰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요.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의 대표적인 전기차는 IMI EV입니다. 2009년 처음 출시된 이 자동차는 2010년부터 해외 데뷔를 했고 그 다음에는 데뷔한 나라를 포함하여 더 많은 나라에 수출됩니다. 2013년까지 큰 인기를 끌었지만 미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의 본격적인 사업 확장 이후로는 좋은 성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쪽에서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 미쓰비시입니다. 요즘에 들어서 미쓰비시 모터스의 미래가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2016년 미쓰비시와 함께 마이크로카를 만들고 있던 닛산이 미쓰비시가 부정확한 검사를 통해 자동차 연비 정보를 잘못 알려왔다고 고발하게 되는데요. 이 고발로 시작된 조사가 진행되면서 무려 1991년부터 잘못된 연비 정보를 공개해온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미쓰비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사 주식 34%를 르노 닛산 그룹에 매각한 뒤 인수되는데요. 결국 르노 닛산 그룹의 산하 브랜드로 남게 됐습니다. 한국 시장에 제대로 진입해 본 적도 없고 역사적으로 다른 일본 브랜드에게도 밀려난 미쓰비시. 오죽하면 북미 시장에서 근래 발전 중인 현대자동차보다 밀린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랠리에서 우승하며 쌓은 여러 자동차 기술과 그 기술들을 바탕으로 한 성공 경험도 있었고 고급 자동차 경쟁, 연비 부장과 같은 실패 경험도 모두 가진 미쓰비시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기대해 볼 만합니다. 한국에서 성공한 적이 있던 독일 브랜드 폭스바겐의 역사가 궁금하시면 왼쪽 영상을 누르세요. 우리나라의 거대한 브랜드 현대자동차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으시면 오른쪽 영상을 눌러보세요. 역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동차 콘텐츠를 보고 싶으시면 꼭꼭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